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변 14번째 시간이잖아요. 용신법의 기초에서 대운의 향배, 세운에 따른 그런 운의 기룡을 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작년 9월부터 쭉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좀 게 있었는데요. 그런 공부가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아서 부처님 법도 공부하고 등등등등 공부를 좀 했고요. 음, 이제는 조금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봄바람도 불고 그래서 좀 다니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계획은 그래요. 계획은 선착순으로 한 세 분만 두세 분만 어, 그러니까 사사를 해볼까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겠죠. 그래서 사사를 해볼 생각이죠. 그래서 뭐 수준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저는 뭐뭐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알고 싶은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1대1도 되고 어, 그분이 뭐 배우시고자 하는 분이 뭐 주변의 친구분하고 같이 뭐 사사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2대1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사이버 대학교 많이 다니시잖아요. 음, 뭐 학교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과외하듯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내용도 어, 그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공부하시는데 뭐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사주 관련해서는 뭐 분야를 막론하고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사사를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어, 뭐, 뭐 샵을 오픈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뭐 속성 코스로 해서 음, 그러니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빠르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뭐 마땅하게 교육장이 아직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원하신다면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전화 통화로 해서 어디에서 뭐 공부를 해야 좋을지 좀 접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즘 봄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전국을 좀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 제가 이제 전화 상담만 하고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뭐 상담은 하고 싶은데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있는 곳까지 찾아오시는 것도 마땅치 않으시고 그러셔서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음, 출장 상담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원하신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한테 전국을 막론하고 스케줄을 잡아가면서 다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그쪽을 간다라고 하면은 상담 좀 해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 지역의 명소를 좀 찾아 다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찰이나 아니면은 좋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좀 있어 볼까, 좀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한번 지내볼까 생각이고요.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이 어, 별다방에서 상담을 원하시면은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시면은 같이 산을 올라가고 싶으시면은 산에 올라가셔도 되고, 올라가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겠죠. 아니면 고즈넉한 사찰에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동네 절에서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어, 시간을 내서 한번 스케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 상담을 안 하느냐? 아니죠. 하고 있어요. 전화 상담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끝났고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주는 개해생이잖아요. 개해생. 자, 개해생. 개생 임수월 을해일주 기묘시입니다.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나 라고 하면은 딱 봐도 인성에 의한 신강이잖아요. 그리고 해묘 목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신강한데 이 물이 이렇게 좀 많잖아요. 물이 많다. 그러면은 이 물을 막아줄 수 있는 글자가 지지에서는 술토, 천간으로는 이 기토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지에서는 술토를 살려줘야 되고 천간으로는 기토를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내 을목이 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를 토가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토를 막아주는 이 재성이 참 좋은데, 재성이 참 좋은데, 이 재성을 극하는 목은 아주 흉한 거죠. 그죠? 목은 안 좋다. 목은 안 좋다. 흉하다. 왜냐면은 재성으로 인성을 재파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성을 재파인 해줘야 되는데, 물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성을 이렇게 용신을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 현실성이 있는 거죠. 인성은 이상적이잖아요. 재성은 현실적이고. 그래서 재파인을 해줘야 내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 재성이 무너지면 인성이 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좀 인성적인 그런 흉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식 현상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고 그냥 인성을 좀 나쁘게 인성을 좋게 표현하면은 명예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지만은 안 좋을 때에는 만사 귀차니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는 것만 원하고 받기만 원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운의 향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수운이 왕해진다라고 하면은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사주는 재성적인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의 앞뒤 글자가 올 때는 좋아요. 그래서 경신, 신유운이 나쁘지가 않다. 왜냐면은 목극토 당하는 거를 이 금이 막아준다. 하지만은 이 경신 신유가 금생수를 해서 목생화를 해주는 수생목을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운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세운에 따라서 세운에 수목운이 오면은 안 좋은 거예요. 이 경신 신유운에도 세운에 수목운이 오면 안 좋은 거고 화토운이 왔을 때 좋은 거죠. 세운에서 천간으로 이 무기토 운이 올 때는 가장 좋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무오 양인으로 강하게 왔을 때 좋다. 미토는 좋으려고 하다가 해묘미 목국으로 목국토를 하다 보니까 이 재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좀 아쉽다. 정사 이 운도 나쁘지 않고 병화까지 좋아요. 요 그리고 진의 원진기문 진술충을 하다 보니까 진우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이 을묘은은 아주 안 좋다. 왜냐면은 이 이렇게 묘수를 합으로 해버리고 목국토 해버린다. 그리고 천간으로 이렇게 목국토 하기 때문에 을묘은은 가장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 넘어가기 전에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파인이다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인수가 너무 많아 병일 때 재성으로 이렇게 덜어줘야 된다. 재운에는 그러니까 문서나 지식이 재성으로 변해서 이득이 크다, 득제한다. 그러니까 재성운에 그러니까 재운이 오면은 문서를 돈으로 바꿔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묵은 땅, 그러니까 묵은 땅이 땅 문서가 도시 개발이 돼서 이렇게 부자가 된다. 그게 이제 재파인 현상의 좋은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재파인의 재성운이 와서 인성을 파해줄 때 좋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 사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유생이잖아요. 기유생, 갑술월, 을묘일주, 정축신데요.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묘에 뿌리를 두고 있고 토가 있죠, 그죠? 그리고 천간으로는 간목이라는 을목이 간목에 의지할 수 있는 간목을 옆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식신 정화도 있네요. 이 사주가 이 편관이 있을 때 이렇게 유술에 편관이 있을 때 정화는 그러니까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화가 이렇게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묘술합도 하고 화가 내 편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를 불약인 사주로 보았어요. 불약인 사주로 보았다. 네, 불약이면은 식재운으로 가던가 재관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재관운으로 그러니까 식재운으로 갈 것인가 재관운으로 갈 것인가를 보았을 때에는 이 사주는 목화편이 많기 때문에 이 토금편이 많다라고 봐야 되나요? 목화편이 많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이게 목이 목국토를 하잖아요. 목국토 하다 보니까
복합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금을 이제 용신으로 잡고 이 재성이잖아요. 이 천간의 기라는 재성이 이렇게 비겁을 봤을 때에는 이 재성 천간에 있는 재성은 이 내 게 아니라 이 갑목 거잖아요. 겁재 거예요. 그래서 이 겁재 흉함은 이 금이 막아주잖아요. 그죠? 금이 막아준다. 그러면은 금을 용신으로 잡으면 금을 용신으로 잡았다. 용신이 지지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용신 지지에 있어요. 천간으로 용신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지지에 있다. 운의 형배를 일단 보시면 이 을대운은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죠. 해는 어떤가요? 해, 묘, 해묘 목국을 하면서 이렇게 들면은 좋은 건 아니죠. 그죠? 해면은 안 좋다라고 봐야죠. 해면은 안 좋다. 천간으로 병이 들 때에는 을목의 병은 괜찮아요. 내 진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간으로 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죠? 천간으로 왔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화는 천간으로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지에 축토는 유축합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축술형을 하니까 이 형적인 부분은 안 좋지만은 내 용신을 살려주니까 괜찮다. 이 문제는 천간으로 이렇게 토가 떴을 때 이렇게 재성이 겁재를 이렇게 달고 오면은 문제가 생겨요. 재성이 겁재를 달고 오면은 어떻게 되죠? 내 입장에서는 손재의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기묘운이 손재운이기도 하고,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여자 사주에 이렇게 비견 겁재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재성이 많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재성이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바람필 여지가 높다. 그리고 운에서 이렇게 재성운이 오면은 이때 좀 아무래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금전적인 부분도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경진 신사 저 운은 좋다라고. 왜냐면 금이 용신이니까 용신의 글자가 천간으로 떴으니 이 갑목 겁재 흉함을 덜어주면서 재성이 살아나니까 뭐 집안도 좀 평안하고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책에서 좀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무인 기묘운에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가정불화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유금을 용신으로 잡은 사주가 되었고요. 자, 이 사주는 병수생 기해월 을미일주 개미시잖아요. 그럼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화토. 그러니까 화토가 많으냐? 아니면 이렇게 해묘에 인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지 않으냐를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렇게 해미 목국에 을목이 뜨고 천간으로 개수가 떴지만 이 사주가 개수 인성이 개미 묘지로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이 미중에 이렇게 기토를 용신으로 미중에 나도 떴지만은 기토로도 용신 이 글자를 올렸잖아요. 그죠? 기토로 올렸기 때문에 이 미토는 온전하게 해미 목국의 목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 목토로 가는 그런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토로 올렸기 때문에 토라는 지장간을 올렸기 때문에 토의 의미도 있다. 온전하게 다 목으로 변하진 않는다. 그러면 개수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에는 이 기토가 뭐가 되죠? 병이 되죠. 병. 기토는 병이다. 화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생토해 주니까 병을 생해 주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자, 내 입장에서는 진신인 병화지만은 전체적으로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인비운을 반겨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개수를 용신으로 잡았고 이런 지지에 이런 금운이 오면은 지지에서는 금생수를 해줘서 해수가 좀 살아나야죠. 그죠? 용신의 글자가 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천간으로는 이 정화, 병화가 어쨌든 이 을목 입장에서는 어쨌든 식상에 이제 식상적인 부분이 있고 내가 좀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진신 운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세운에서 이 병정 세운에서 금수운이 올 때는 좋고 화토운이 올 때는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병정대운에 금수운이 오면은 그래도 좋고 화토운이 오면은 안 좋다라는 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을미, 갑오 뭐 이런 운은 뭐 내가 뭐 약했지만은 천간으로 나의 힘이 되어주는 글자는 오고 지지에서 이렇게 미토가 왔다 라고 하면은 역시 해미 목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목의 기운은 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을미대운에는 좀 상처를 한 부분이 있었고 천간으로 그러니까 약 내가 수목을 용신으로 잡지만 어쨌든 비견운이 이렇게 오면은 목국토 현상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을미대운에 상처를 하였고 그리고 이분은 58세 사대운 무자년에 사망을 하였죠. 무자년에 사망을 하였다. 천간으로 무토가 떠서 지지에서는 사해충 용신의 글자를 치고 천간으로는 무토가 떠서 무게합을 하여서 이 사람은 계사대운 무자년에 사망을 한 돌아가신 사주입니다. 자, 어쨌든 40세에 상처를 하신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자,
이사주는 갑신생, 을해월, 을미일주 병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주가 해미, 간목 이렇게 있고 신자, 수국을 하기 때문에 이사주는 되게 강한 사주잖아요.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천간으로 병자, 정축, 나쁜 운은 아니죠. 무인, 기묘 이런 운은 어떤가요? 무인, 기묘는 이 인목이 병화의 생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화의 생지고 병화가 살아나게 수국화 당하는 거를 무토가 막아주기 때문에 무인, 기묘 이 운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이 용신의 앞뒤 글자가 오는 운은 좋다라고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용신의 앞뒤 글자가 오는 나쁘지가 않다. 신사운은 어떤가요? 신사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신사, 그러니까 병화가 신사운을 만나면은 이때에는 신금이 약하게 오기 때문에 신사 사지로 오기 때문에 병화가 합동하는 현상이 생긴다. 물상으로는 병화가 거울을 만나서 더욱더 빛나는 형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모대운은 어떤가요? 이모대운에는 나쁘지 않다. 병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임수는 강이상령 진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지에 오화라는 튼튼한 뿌리가 오기 때문에 이모대운도 나쁘지가 않고 나중에 미대운이 왔을 때에는 좀 안 좋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주 을축생 무자월 을유일간 정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지지는 다 음이네요. 그죠? 음이다. 정관으로는 정화 하나 이렇게 떠 있죠. 그죠? 목화지만은 어쨌든 정화가 약하게 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물이 많잖아요. 이렇게 유축에 금생수 하다 보니까 물이 많아서 이 사주를 물을 막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토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이 토를 용신으로 잡는데 이 을목은 흉한 거죠. 그러면은 이 흉한 을목이 비견, 그러니까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사주는 무토를 용신, 화를 이신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천간으로 이런 운은 나쁘지 않죠. 지지에서도 술토운 나쁘지 않고 이 갑을 운은 어떤가요? 그러면은 이 운은 천간으로 이 무토가 용신인데 목극토하는 현상이 있고 목생화 하는 현상도 있는데 어쨌든 목극토를 한다. 그러면은 흉이지만은 세운에서 화운이 올 때에는 좀 낫겠고 세운에서 금운이 올 때에도 목극토 현상은 줄어들어서 조금 낫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 오는 이 유금 이 운은 어때요?
안 좋죠. 그래서 이 갑신 을유운에는 사업은 했지만은 실패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개미대운, 이모대운 이때는 이때는 개미는 그러니까 내 용신을 합거해 가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지지에서 이렇게 미토가 오기 때문에 그래도 개미의 흉함은 개미 또 묘지로 오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좀 약하게 오고,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합동 현상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묶여서 안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미토, 개미가 미토로 오다 보니까 합동 현상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은 이래도 천간으로 목운이 올 때 오는 세운에는 안 좋다. 임수운도 마찬가지. 지지에서 오는 나쁘지 않다. 지지에서 오는 나쁘지 않고, 사화운은 어떤가요? 사화운은 사축으로 바뀌기 때문에 좋지 않았겠다. 그래도 그 좋긴 하였지만은 그래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 좋지 않았겠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도 어쨌든 4, 5 미유는 전체적으로 화의 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좋게 해석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이번 사주 갑인생 병자월 의류일간 개미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일단 진신체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병화를 진신으로 반긴다. 그러니까 병화용신으로 잡는데, 저는 그렇게 잡는데 책에서는 그러니까 유금을 용신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유금을 용신으로 잡았다. 이유는 경진 신사 이운에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운을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러면은 천간으로 있는 정화, 개수가 병이죠. 이게 병이 됩니다. 용신으로 잡았을 때는 개수가 병이 된다. 천간으로 이렇게 화토가 뜨는 시기에는 병을 제거해 주니까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축토는 사축의 금생수 하니까 안 좋지만은 인묘, 이우는 그러니까 인우는 괜찮지만은 묘우는 내가 신강한데 묘가 와서 묘유충을 하니까 이때에는 좀 시끄러운 일들이 생긴다. 내가 결혼을 하여도 가정에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진 신사운에는 100% 다 뭐 승승장구했다 보기에는 그렇고요. 세운에 따라서 경진운에 금수운에는 안 좋았을 거고, 경진대운에 목화운은 좋았겠다라고 좋았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인묘진 사음미로 그러니까 화가 살아나는 그 운으로 가기 때문에 세운에서 금수운이 왔을 때에는 수가 살아나서 안 좋았겠고, 세운의 목화운에서는 승진하면서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뭐 이모대운이 은행장이 되었고 천간으로 이렇게 임수가 떠가지고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어쨌든 병화 입장에서는 을목의 병화 용신으로 잡았는데 내 용신의 입장에서는 임수가 병화의 진신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용신이 빛나는 세계 시기가 됩니다. 사오미운은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또 대운에서 이 개수가 와서 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천간에 있는 간목이 일정 부분 좀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지에 있는 이 인묘 그리고 사오미 이 운이 전체적으로 병화가 생지부터 이렇게 쇠지까지 운이잖아요. 살아나는 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잘 나간다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하였고요. 조금 항상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용신법이 뭐 쉬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용신 무용론도 막 나오고 용신 안 맞다라고도 하죠. 근데 잘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용신 운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용신 운도 있고 용신 운에 세운이 오기 때문에 세운에서도 기륭이 희비가 많이 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지. 용신운이면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그 단계는 좀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대운, 세운, 그리고 월운까지 이렇게 찬찬히 나눠서 잘 대입을 해 보셔야 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